돈이 안 된다. 돈이 되는 다가구 주택을 분석해서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시는 게 맞다. 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배우고 실제로 분석할 줄 알아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에도 사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님. 네, 안녕하세요. 임차인들이 따박따박 월세 낸다는 보장이 어딨냐? 월세 밀리고 공실 나면 너는 따박따박 원금과 이자 낸다. 따박따박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무서워서 영상을 못 올리겠는데. 월세를 당연히 오늘 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말씀드릴게요. 100% 중에서 90%는 잘 냅니다. 나머지 10%가 문제예요. 근데 이 10%가 따박따박 월세를 안 낸다고 해서 문제가 되느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10%가 월세를 따박따박 내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면 그 건물은 애초에 낙찰 받으면 안 되는 물건이에요. 결론은 뭐냐? 따박따박 대부분 잘 들어온다. 그렇지만 10%가 안 들어온다고 한들 그 외에 수익이 더 많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 10% 분들이 조금 밀리거든요. 근데 밀린다고 해서 막 보증금이 다 까질 때까지 밀리느냐? 없어요. 없어. 그냥 뭐 한두 달 정도?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 사이에도 제가 또 연락을 또 드리기 때문에 월세를 또 다 입금을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 말고도 저희 수강생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임차인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원금 이자를 같이 납부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금 상환이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파트를 보통 많이 사잖아요. 아파트를 대출 받았어요. 이자 100만 원 내고 원금 150 내고 그래서 한 달에 250만씩 내면서 뭐 30년 주담대 이렇게 하잖아요. 다가구주택도 주택이니까 주택담보대출이니까 똑같이 원금 상환하면 솔직히 남는 것도 없지 않냐고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매로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업자 대출을 많이 합니다. 뭐 임대사업자도 있을 거고 매매사업자도 있을 거겠죠. 그런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 상환이 들어가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월세를 받고 이자만 내고 나머지 수익은 또 내 수익이 되는 거죠.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그럼 저 8억 빚 언제 갚아? 9억 빚 언제 갚아?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실거주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5억이든 10억이든 받았어요. 20년 30년 동안 내가 살면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면서 쭉 거주하시면 되죠.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 대출을 갚지 않아요. 그 9억, 10억은요 누가 갚아주는 거냐? 새롭게 매수하시는 분이 갚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10억 원금 갚지 않고 이대로 매수인이 승계를 가져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매수하시는 분이 왜 그걸 승계를 받느냐? 이 건물이라는 거는 아파트랑 다르게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 자본 대비해서 한 달에 월세가 얼마가 남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출이 없으면 그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10억, 20억이 필요해요, 현금이. 그럼 10억, 20억이면 누가 사겠어요? 못 사기 때문에 대출은 상시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승계가 되지 않은 담보대출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기까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를 통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다음에 승계가 되는 상품을 대출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임차인 측에서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여기 물 새는데요? 엄청 얘기가 오기 때문에 임차인 뒤치다거리 하다가 인생 다 간다. 뭐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차인분들 뒤치다거리하고 변기 뚫고 싱크대 고쳐주고 등교체해주고 틀린 부분 아니죠. 근데 실제로 다가구 주택이라고 해서 전부 다 관리가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관리 업체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 용역 업체랑 또 계약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과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수리적인 부분들은 임대인들이 전혀 손을 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편하게 임대 관리를 하고 싶다면 그런 지역들을 여러분들이 입찰을 해서 건물주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수익을 더 내고 싶다라고 하면 임차인들 뒤지다거리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의 수익을 더 벌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임대 수익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업체가 있는 지역에 맡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요 여기서 또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피디님이 월세를 받는 건물주가 됐는데 막 한 달에 월세가 막 다 빼고 600, 700 남아요. 이자 다 빼고. 근데 뒤치다거리 조금 하면 낫지 않아요? 괜찮죠? 근데 반대로 해볼게요. 다 빼고 100만 원 남아요. 근데 뒤치다거리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결국엔 뭐냐면 뒤치다거리하고 안 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 다니잖아요. 대기업 다니면 보너스도 많이 주고 연봉 높죠. 그럼 일을 별로 안 하나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됩니다. 주말이고 저녁 야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연봉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도 안 되면서 힘든 거. 그런 부분들은 뭘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다가구 주택도.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라고 느끼는 거는 돈이 안 된다.
그럼 결론은 뭐냐? 돈이 되는 다가구 주택을 분석해서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저를 알기 전에 다가구 주택을 대학가, 지방 대학가 쪽에 매입을 하신 거예요. 일반 매매로 하셨습니다. 경매로 안 하시고. 일반 매매로 하다 보니까 사실 편해요. 소장님이 알아서 브리핑 해주고 여긴 어떤 동네고 월세는 얼마 받을 수 있고 수익률 얼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가구 주택을 이제 매입을 하셨는데 그 매입을 하고 나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셨대요. 결국에는 그 건물이 또 난림공사이기도 했었고 수리 비용도 많이 들어오시고 뒤치다꺼리를 많이 하시니까 돈도 안 되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일반 매매로 하게 되면 편해요. 그렇지만 사실 내가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일반 매매가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강생분도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야 건물주님을 만났는지 후회스럽다고. 결국에는 이제 편하게 일반 매매를 하시긴 했지만 다가구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소장님만 믿었던 거예요. 사실 다가구 주택은 수익률이 좋아야 매도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30만 원에 놓을 수 있는 시세인데 40만 원에 놓은 거예요. 임차를. 그러면 매매가 비싸지죠? 그러면은 왜 30만 원짜리 40만 원 사겠어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미리. 내가 150 줄 테니까 120 더 내시고 30만 원 수익 가지세요.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파는 거예요. 그럼 결론 이게 뭐냐면 그냥 조사도 안 하고 편하게 하니까 이 정도 이자 빼고 남으면 이 정도 남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실제로 보니까 이자 내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건물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수리 비용만 나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도 그런 댓글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건물 투자가 됐던 주식 투자가 됐던 간에 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배우고 실제로 분석할 줄 알아야지 사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동산 시장에도 사기가 많습니다. 이래서 다가구 주택에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아래에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신청하신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본 강의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또 본 강의랑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미나는 다가구가 어떤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에 관심이 있었는데 물어보실 분이 없잖아요.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또 답변도 드릴 예정이고요. 다가구 코칭반 또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도 제가 세미나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